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애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황용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진우 유튜버가 황용님에 대한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불타는 트롯맨 황용우의 두 얼굴 충격 과거 실체라고 지난 2월 22일 날 올렸습니다. 조회수가 무려 33만 3,224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 오류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어찌 보면 주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진우 유튜버는 전 연예부 기자로서 40만이 넘는 유튜버입니다. 물론 본인 마음대로 방송을 해도 좋겠지만서도 방송에는요, 정반, 그러니까 상대편의 얘기를 들으면요, 그리고 우리 황영우 씨의 이야기도 들읍니다. 그런데 먼저 규범을 지으면 안 됩니다. 편견을 금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오류, 첫 번째 주작은 뭐냐면요, 이건 주작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오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황용님의 학교를 언급하면서요. 그리고 황용님이 상해 전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은 울산 자연과학고 출신이다. 그리고 상해 전과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 YTN, 공중파, 케이블, 종편 어느 TV를 다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를 찾아보더라도 팩트는요. 지난 22살 때 약식 기소로 폭력, 상해에 대한 약식 기소 50만 원 벌금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상해의 전과가 있다라면요. 구치소를 갔다 왔는지, 감옥을 갔다 왔는지,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완전히 빨간 줄이 그어졌는지, 아니면 재판으로 가지 않고 약식 기소로 5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황영우 씨를 모르는 입장에서 시청자분들은 이 사람 폭력 상해 전과자라면 아주 안 좋게 보는 시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은 수정되거나 삭제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방송을 하면서 이진우 유튜버가 재판을 언급합니다. 재판까지 갔다는 거 보니까 고소를 좀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은 재판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이 들어가고 그게 검찰에 가서 검찰에서 상황을 보니까 친구 생일 때 술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합의하는 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했고 합의를 300만 원을 했고요. 그리고 약식 기소 5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재판에 가지 않은 사건입니다. 재판까지 갔다는 거 보니까 고소를 좀 진행하셨어요. 그런데 재판을 가게 됐다면 어떤 오류가 있을까요? 재판을 가게 됐기 때문에 아까 앞서서 상해 전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뭡니까? 재판을 거쳐서 황용우는 상해 전과가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을 갔다라는 건 뭐냐면요. 허위사실 기재, 그러니까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이 부분도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이진우 유튜버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피해자 A씨도 재판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난 아직도 힘들고 재판이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너는 반성을 하지도 않으며 살아갔을 건데 사실은 이 사건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재판을 간 게 아니라 경찰과 검찰에 기소가 돼서 재판을 가지 않고 약식 기소 50만 원 벌금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 A씨는 일반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 쳐도 이진호 유튜버는 40만이 넘는 유튜버고 전 연예부 기자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정확히 할 겁니다. 이진호 유튜브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거 주작입니까 아닙니까? 알고 계시죠?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 재판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황용우 씨에 대한 명예훼손, 즉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재판까지 갔다는 거 보니까 고소를 좀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요? 여기서 제일 중요합니다. 형사적이든 검찰에 가든 간에 진단서를 띄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300만 원 합의를 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진단서로 기준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어디가 아프다, 어디가 괜찮냐, 아니면 얼굴이 지금도 피해가 있냐라고 물으면 안 됩니다. 이건 주관적입니다. 후유증 같은 게 좀 있으세요? 그 치과 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빨이 좀 아직도 들어간 상태고요. 치열 주관적인 내용은 어떠한 내용, 즉 주관적인 내용은 피해자 A씨 입장에서는 어떠한 얘기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진호 유튜버는 이렇게 질문하면 안 됩니다. 혹시 진단서가 있냐? 진단서가 몇 주 나왔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벌금 300만 원 정도면 진단서가 2주에서 3주 사이가 아닐까, 아니면은 2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에서는 그 상황에 따라서 진단서를 띄워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진우 유튜버는 먼저 객관적인 자료인 진단서가 몇 주가 나왔는지 그거부터 밝혀야 되는데 그걸 밝히지 않고
지금 상황이 어떻냐라고 하면은 이미 7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그런데 치열이 어떻게 됐다라는 거는요, 피해자 A씨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요, 시청자들에게 또 다른 또 잘못된 인식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객관적인 거,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방송에서는 객관적인 자료로 진단서를 제출하게 돼 있고, 진단서를 2주 받았다, 3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즉, 이진우 유튜버는 이때 주관적인 방송이 아니라 객관적인 방송이 되려면요, 진단서는 몇 주 받았습니까? 당시에. 그리고 진단서를 공개해야 됩니다. 진단서 2주입니까? 몇 주입니까?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작은 부분 같지만서도요, 재판을 가지도 않았는데 재판을 갔다. 그리고 통용적으로 약식 기소로 50만 원 벌금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상해 전과가 있다, 재판을 갔다라고 하면은요, 이건 뭡니까? 재판을 가서 아주 나쁜 범죄자 취급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꼭 명심하시고요. 이진우 유튜버 재판 가지도 않았는데 재판 갔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거는 주작을 넘어서요,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알고 계시죠? 수정하거나 삭제하십시오. 네, 그리고 마지막 피해자 A씨의 주장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하려고 하는데요. 피해자 A씨에게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함께 제 방송이 좀 기분 나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요, 제가 사과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검찰에서는 자꾸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서 그 당시엔 또 하게 됐거든요. 위축이 돼서. 네. 그런데 검찰이나 경찰에서는 합의를 종용할 수가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사가 합의를 종용하면요,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2005년 사건에서도요, 저는 억울했기 때문에 우리 담당 형사팀장이랑 담당 검사를 제가 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절대로 합의를 종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검사나 경찰이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애매해서 제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피해자 A씨에게 제가 또 마음의 상처를 드렸다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